특히 제가 저자님 책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다양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심리적 오류들을 재밌게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젊었을 때는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것이 경제 이해력을 생각했어요. 누가 더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경제 현상을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멘탈 게임이다. 맞습니다. 학교에 가보면요 주식해서 실패를 많이 하는 전공자들이 경제 경영학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최근에 경제학계에서 막 바람이 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동 경제학이에요.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경제학이 나온 건 아니고요. 주류 경제학에서 경제 이론을 전개시킬 때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전통 경제학에서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이렇게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좀 했는데 사실은 경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합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네. 그 대표적인 걸 하나 설명을 하면 네. 근거 없는 낙관이에요. 근거 없는 낙관. 네, 낙관적인 시각을 가져요.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낙관론자들의 게임이라고 해요. 주식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누구도 게임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낙관론을 펴는 부류는 이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낙관론을 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방침이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 떨어집니다. 피하십시오라는 리포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리포트는 주가가 떨어집니다라는 용어는 절제돼 있어요. 거의 안 쓰죠. 네. 조정을 받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너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계란을 샀어요. 계란을 샀는데 이걸 부화를 시켜가지고 병아리 만들고 닭을 해서 그걸 키워가지고 염소하고 그다음 잘해가지고 뭐 운수업까지 이제 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비약을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너무 앞서가는 거고 개연성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있고 두 번째 지식 환상이 있어요. 지식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조금만 해보면 정보에 대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보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정보가 세고 셌잖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고 남도 알고 있는 그 정보의 가치는 제로예요. 제로고 그러니까 정보가 가치를 가지려면 내가 아는 정보와 남이 아는 정보가 달라야 되는데 내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 보면은 개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가들도 있고 또 기업들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업이에요. 그렇죠. 내부자들. 그렇죠. 그럼 이제 내부자들이 그 정보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횡령이 생겼어요. 개인들이 밖에서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뉴스 다 나오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상장 폐지 결정된 신라젠. 걔네들이 한참 IR 할 때 다 환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아주 쓸모없는 정보를 가지고 이게 귀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어지면은 무슨 그 일이 벌어지냐면 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은 사면 떨어지는 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됐어요. 그렇죠. 처음에 사면 좀 올라갑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처음에 작은 성공을 줘요. 맞아요. 맛보기를 맛있는 거 줘요. 맛있는 거 주고 그다음에 딱 뺏어가요.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면은 내 손에 또 다른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또 사요. 팔고 또 사고. 그러니까 주식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잦은 매매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 환상. 정보가 있으면은 내가 주식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 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선택적 지각을 합니다. 선택적 지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이제 샀어요. 그럼 반도체가 좋아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빠지는 정보는 싹 지워버리고 배제하는군요. 배제하는 거고 예전에 저희들 젊었을 때 그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슬램덩크 비디오를 좀 보면 만화책 말고 보면 이제 강백호가 좋아하는 여학생 있잖아요. 소연이. 그럼 이제 귀를 딱 닫고 있다가 소연이가 말만 하면 귀가 이만큼 커져요. 귀가 쫑긋하죠. 그리고 딴 사람 얘기하면 귀를 딱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또 관심 있어 하는 정보가 들어오면 귀가 이만큼 열리는데 좀 그 아픈 소리가 나오면 귀를 닫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인 시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의 기본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해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손절매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매를 잘 못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저기 설명하는 게 바로 소유 효과. 소유 효과. 네.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거는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옷을 시켰어요. 딱 왔는데 보니까 그 조건이 100% 환불 보장이에요. 조금 안 맞아요. 옷이 조금 작아요. 그럼 환불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좀 살 좀 빼지. 그 왜 그러냐면 일단 내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내가 잘 놓지를 못하는, 손절매를 못하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수익을 봤을 때의 기쁨과 같은 크기의 손해를 봤을 때의 슬픔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렸다면 100만 원을 잃으면 100이라고 하는 슬픔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익을 봤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봤을 때의 고통, 아픔, 이게 2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실을 자르지 못하는 게 내가 이걸 잘라버리면 진짜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자르지 않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뭐 조금 있으면 그 희망이 있겠지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반토막이 되고 반의 반토막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제 농담으로 시장에서는 고등어가 돼야 되는데 네. 고등어요? 갈치가 된다. 고등어는 어물전에 가보면은 네. 반 잘라줍니다. 반토막이거든요. 네. 갈치는 기니까 4토막을 내줘요. 4분의 1 토막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고등어 수준에서 끝낼 수 있는 걸 갈치 수준까지 끌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어려워. 어렵죠. 맞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을 책을 좀 읽어보시면 요즘 쉽게 나온 책들도 있으니까 물론 이 책에서도 행동경제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심리적으로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네, 요즘에 뭐 그 MBTI인가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말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네. 주식 투자하시려면 내가 지금 주식을 잘 못하게 하는 이런 심리적인 오류들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맞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강건해졌을 때 그때 주식이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투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중들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담으로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자꾸 심장이 벌렁거린다. 네. 그럼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평온하게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한다. 예. 그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평온하게 한다는 거의 전제가 자기가 확신 있는 종목을 잘 깔아놔서 편할 수도 있고 네. 현금이나 어떤 최악의 수단을 대비해놔서 평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빚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경영학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그렇죠. 부채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완전히 전쟁터거든요. 여긴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하고 머니게임을 하는 곳이기 네. 때문에 여기는 욕망의 불구덩입니다. 내 돈만 가지고 해라. 내 돈만. 그래야지만 어떤 경우에도 버틸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빚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만기가 있습니다. 원금 갚아야 되는 만기가 있는데 이 주식이 재미있는 게 주식 똑똑하거든요. 네.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주가가 내려가요. 맞아요. 내가 갚을 때 되면 내려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팔아서 손해보고라도 갚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대부분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다 하면 주가가 올라와요.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딱 못 팔 정도 수준까지. 네. 팔기 직전까지. 네. 본전 직전까지. 네, 직전까지. 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 만기가 오면 또 내려가요. 큰일 났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지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네. 하나 있고, 좀 나쁜 얘기만 하면 또 안 되니까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요즘에는 묻고 따블로 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요? 주식시장에는 한 번 잘못하면 다 날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은 현금 추출 전략이에요. 현금 추출 전략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 빼는 거예요. 예금으로 집어넣어놓고. 빼버리는군요. 네. 아예 계좌에서. 그렇죠. 그래갖고 한 5번 정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빼잖아요. 그럼 여기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1,000만 원은 다 돈 번 거잖아요. 날려되는 돈. 날려되는 돈. 이제 그러네요. 이럴 때 이제 비로소 종목이 보이기 시작. 실제로. 어. 그리고 이제 나는 뭐 현금 추출 전략 그것도 좀 불안한 게 또 주가 떨어지면 또 빼서 이게 그렇죠. 다시 또 집어넣으니까. 넣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자산을 유형화시키는 거예요. 자산을 유형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네. 그 100만 원 벌었어요. 냉장고 하나 바꾸세요. 차라리. 그리고 세탁기 하나 바꾸고 TV 하나 바꾸고. 왜냐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때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네. 묻고 따블로가 다 깡통 차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했을 때 아픈 기억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그러면은 내가 돈을 잃었을지라도 남는 게 있네요. 남은 걸 보면서 주식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 나갈 때 다음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더라도. 왜냐면 속된 말로 주식 1박 2일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그리고 주식은 길게 해야지 돈을 벌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으로 이 책에서 여러 투자 대가들을 보기 쉽게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저자님 오신 김에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 대가를 좋아하시는지랑 왜 그런지 또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제일 좋아하는 투자는 버핏이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버핏과 관련된 책들은 수박 겉핥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버핏한테는 아들 둘에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할 때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서약서를 받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 서약서가 뭐냐면 바로 버핏과의 투자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예요. 와. 이제 며느리들한테까지도 서약서를 받아서 투자의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가서 줄줄 이야기했을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책들은 뭐냐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되면 연차 보고서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난 시장을 어떻게 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했고 이런 것들을 쭉 발표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제목이 버핏톨로지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말로 해보면 이제 버핏 학이죠. 만약에 버핏 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들어왔다면 아무도 안 사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주식 투자 이렇게 해랍니다. 근데 그 책을 봤더니 워렌 버핏이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수익률을 계산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오. 그 이게 뭐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자를 봤더니 저자 이름이 메리 버핏이에요. 아.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썼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재빨리 또 저기 검색을 해봤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네. 둘째 아들이 이혼을 한 거예요. 아. 둘째 며느리가 이제 그때 네. 이혼하고 나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구나. 가서 이제 뭐 버핏가에 있으면서 뭐 저기 재밌었던 일 없느냐 뭐 까십들 이제 막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며느리가 네. 메리 버핏이 네. 내가 버핏가에 투자의 A to G를 전부 다 알려줄게 라고 해서 그 책을 원고를 쓴 거예요. 네. 근데 불행히도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서점에 있는데 있군요. 사람들이 읽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거든요. 음. 그 책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밝혀진 것이 워렌 버핏은 톨 브릿지형 종목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톨 브릿지요? 네. 톨 브릿지를 그러면은 언뜻 드는 느낌은 톨게이트가 있구나. 어디에? 브릿지에. 네. 한강의 강남북을 지나다니는 다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 없고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독점이죠. 그렇죠. 독점. 그 가운데 톨게이트가 있으면 돈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버핏은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기업을 좋아합니다. 독점 기업. 그리고 이제 이 톨브릿지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미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톨게이트가 다음 년도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더 투자할 게 없잖아요. 뭐 봄에 페인트칠 한번 새로 하는 거? 그렇죠. 한번 지어놓으면 이제 잘 굴러가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벌어들이는 돈 전부 다가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돈은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M&A를 할 수도 있는 잡아먹으면 것이고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최고의 기업으로 저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냐고요. 내가 소비자의 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주의 입장인지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업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이 있고 두 번째 기업은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봐요. 만약에 주식 살 때 둘 중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겠냐 물어보면 대부분 전부 다 1번을 택합니다. 그렇죠.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그래서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독점일 거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물건이 나빠도 살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는 너무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소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기업들은 뭘 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독점인 기업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앙드레 코스토라니 참 좋아합니다. 코스토라니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배울 때 스승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겁니까? 네. 하여튼 이제 스승이 한 얘기가 주식시장에는 주식과 바보가 있다. 근데 주식보다 바보가 많아지면 팔아야 되고 바보보다 주식이 많아지면 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바보는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미쳐서 주식을 서로 사려고 할 때 팔아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최근에 이제 IPO도 많이 했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했는데 절대 공모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서 가는 거기는 먹을 게 없어요. 기껏해야 몇십만 원 벌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종목 연구를 하나 더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라는 책을 써주신 강병욱 저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보시고 박사님이 개정판으로 또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나왔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댓글 더보기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